한동안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 대한 결론이 최근 EU에서는 나왔습니다. 원전은 친환경이랍니다. 그린 텍소노미가 2월 3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단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치는 관심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친환경의 그린과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 텍소노미가 합쳐진 단어, 즉 친환경 분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온실은 온도,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환경적으로 통제된 구역에서 식물을 기른다는 개념이죠. 온실은 그린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죠. 지구 대기의 1%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실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해서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죠. 이런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 온도는 마이너스 18도로 떨어져서 우리가 살기에 너무 추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양이 필요 이상 증가되어 지구를 뜨거워지게 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왜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석탄과 석유는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대부분은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연료도 바로 석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와 자동차 등을 사용할 때 석탄과 석유가 타며 나오는 연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늘려 지구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썩으면 발생하는 메탄도 주요한 온실가스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어서 우리가 조심한다면 온실가스의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기체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뿔화학을 6대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인도스와 네소스가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그 뜻은 인도양의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 개의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석탄을 수입합니다. 호주가 1등, 인도네시아가 2등입니다. 호주가 49%, 인도네시아가 20%죠. 올해 2022년 1월 4일 인도네시아발 석탄 대란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줄여서 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인도네시아가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었죠. 석탄을 사용하면 나오는 온실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연소? 석탄 화력 발전, 지구 온난화의 30% 이상 책임. 석탄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석탄을 연소시키는 곳이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죠.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은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지구 연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할 때 0.3도 이상이 석탄 화력 발전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석탄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단일 요소라고 하죠.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입니다. 물에 용해되죠. 그래서 탄산음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 작용하여 지구 복사를 통하여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에너지 중 일부를 다시 지구로 되돌립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트려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와 같은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완전 연소시킬 경우 생성되는데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증가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복사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와 거의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태양과 같은 별들은 온도가 높아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로 방출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경우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를 적외선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일부는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한 뒤 다시 방출하는데 이때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재흡수하여 지표로 되돌립니다. 이것을 온실 효과라 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은 왜 친환경이냐?
핵분열로 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탄소가 안 나와서 친환경입니다. 증기 터빈을 돌리는데 핵을 분열시키느냐, 석탄을 태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에 가깝다. 원자력 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발전이라는 것이죠. EU가 이 부분에 주목했고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 기여도를 보면 무려 6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온실효과를 막는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이 석탄과 석유죠. 석탄과 석유를 연소시킬 때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핵분열은 원자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핵분열이 발생하면 핵분열 전후의 원자핵 질량 차이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핵분열은 우라늄과 같이 매우 무거운 원소에서 일어나며 대부분 원자로와 같은 인공적인 핵분열 장치를 사용해서 핵분열을 발생시키는데 아주 희귀하게 스스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원자핵을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자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구름이 있으므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만이 원자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가 원자핵에 흡수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복합 핵이 형성되었다가 즉시 두 개의 다른 원자로 분열됩니다. 핵분열로 생성된 핵분열 파편은 새로운 원자입니다. 자료화면은 별의 색 등급도입니다. 주 계열, 메인 시퀀스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크게 가로지릅니다. 이 주계열 위에 위치한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기다란 부분의 별들이 주계열성들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양, 선이 있습니다.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으로 분류됩니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을 하는 별입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많은 양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합니다. 주계열성은 안정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며 수소를 연료로 소모하는 시기인 주계열 상태에 속한 항성입니다. 주계열 상태는 항성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계열 상태는 사람의 인생에 빗대자면 건강한 청장년기 시기로 연료 역할을 하는 수소가 모두 소진되면 질량에 따라 각각 다른 별들로 변화하며 주계열성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구에도 수소 원자는 매우 많지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수소 원자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다면 수소가 청력을 극복하고 융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과 같은 뜨거운 별의 중심부에서나 볼 수 있죠. 그래서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인은 결손 질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든 질량을 결손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변환되는 겁니다. 자료 화면은 헬륨 원자의 질량 결손을 설명합니다. 왼쪽 저울에는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각각 따로따로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저울에는 합쳐져서 놓여 있습니다. 핵이 융합되어 헬륨 원자핵이 되었죠. 질량을 측정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아야 할 것 같죠? 왜냐하면 양쪽 다 똑같이 중성자도 2개, 양성자도 2개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질량이 다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핵이 되면 질량은 좀 더 작아집니다. 이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질량 결손은 말 그대로 질량이 결손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질량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자와 양성자가 따로 존재할 때보다 합쳐질 때 더 가벼워졌다는 소리입니다. 헬륨은 핵융합하니까 질량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우라늄은 핵 분열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질량 결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량 결손의 원인은 핵자를 결부시키고 있는 강한 힘에 있습니다. 강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핵력은 원자 내부에 숨어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양성자나 중성자 속 쿼크를 결합하고 원자핵 속에서 중성자를 결합하는 힘입니다. 즉 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매우 강력한 인력입니다.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글루온, 접착자입니다. 그림은 우라늄 235입니다. 전자를 92개 갖고 있고 숫자를 맞춰서 양성자도 92개 갖고 있습니다. 원자는 내부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92개라면 플러스도 92개여야 하죠. 그리고 중성자는 143개 있습니다. 중성자는 몇 개 있든 상관없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을 구성합니다. 양성자 92개 플러스 중성자 143개는 235죠. 그래서 우라늄 235입니다. 만약 중성자가 3개 더 많으면 우라늄 238이 됩니다. 땅속에서 우라늄을 파내면 흙이나 돌 등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라늄만 골라냅니다. 그런데 그 우라늄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핵폭탄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보통 두 종류로 섞여 있는데 우라늄 235가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라늄 238은 아닙니다. 우라늄 238은 우라늄 235보다 중성자 3개가 많습니다. 땅에서 우라늄을 캐 모아 놓으면 그중 우라늄 235는 0.7%밖에 없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별로 쓸모없는 우라늄 238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라늄 235를 골라 모으는 것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원자 핵에서는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것은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에서 가장 크고 질량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본 우라늄 235도 철보다는 결합 에너지가 작고요. 수소도 철보다는 결합 에너지가 작습니다. 철을 기준으로 질량이 커져도 결합 에너지는 감소하고 질량이 작아져도 결합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자들은 핵 융합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핵 분열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철보다 가벼운 원자들은 핵 분열할 때 질량이 늘어나고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핵 융합할 때 질량이 늘어납니다. 질량 결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 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을 땐 수소 같은 철보다 가벼운 원자를 융합시키고 핵 분열로 에너지를 얻을 땐 우라늄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자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E는 mc 스퀘어, 질량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질량 결손이 발생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응 전후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보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런데 철이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원자였죠. 따라서 철을 기준으로 무거운 원자는 핵 분열할 때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철을 기준으로 가벼운 원자는 핵 융합할 때 질량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즉 우리는 핵 분열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핵 융합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우라늄 235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자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는 핵 분열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질량이 큰 원자 핵은 작은 원자 핵 2개로 핵 분열하면서 두 결합 에너지의 차이가 핵 분열과 함께 방출됩니다. 큰 질량 결손은 곧 강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1핵자당의 질량 결손이 가장 큰 것은 철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철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질량이 큰 원자 핵을 사용하여 핵 분열 발전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라늄 235를 쓰는지 알 수 있죠. 핵 분열 또는 핵 융합 전후에서 발생하는 질량의 차는 곧 해방된 결합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가 해방된 것이고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해방된 결합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자력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EU는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 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핵 분열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